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4 1급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실천 파트에 해당되는데 우리들이 보통 임상적인 기법, 임상적인 기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술 위에는 뭐가 있느냐? 모델이란 게 있습니다. 이 모델,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대부분의 문제, 거의 20문제 이상이 바로 이 모델과 기술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셨다시피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는 상당히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개인 대상 모델, 가족 대상 모델, 집단 대상 모델 이렇게 해서 크게 본다면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도 모델이 있지만 그것은 제5 영역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개인 대상 모델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정신분석 모델,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에 잘 출제되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통합적인 접근 중에 하나인 사례관리는 바로 실천론에서 배웠습니다. 실천론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우리 사회복지학의 교과목 지침서에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에 사례관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실천론에 편제를 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대상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모델들이 있죠.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또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헤일리와 밀란의 전략적 가족 치료, 김민수 씨의 해결 중심 가족 치료, 화이트의 이야기 치료가 그겁니다. 이상 이야기했던 이 가족 치료 모델이 우리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됩니다. 또 집단 대상 모델에는 우리가 이제 집단 대상 모델에서 세 가지의 모델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이나 치료 모델이나 상호작용 모델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 문제 패턴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모델을 세팅해서 한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에서 배웠다시피 많은 면담 기술, 면접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개념과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실천 기술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한마디 포맷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25문제를 세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집 챕터 4에 있는 내용을 스크리닝을 해보면 첫 번째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와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린우드의 전문직의 속성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나오죠. 개인 대상 모델이 쭉 정리가 됩니다. 개인 대상 모델부터 시작해서 쭉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 모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집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교재를 편제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큰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 이쪽에 있는 도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봐주어야 될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면 실천 기술론의 마지막 파트에 보면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이 가로로 보셔야 되는데 이 가로로 볼 때 쭉 보시면 모델이 있고 학자가 있고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핵심 용어 파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에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죠. 핵심 용어에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를 보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영역에 할 제5 영역인 지역사회복지론의 모델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재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A4 용지로 이제 확대 복사를 해서 앞뒤로 해서 코팅을 하나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코팅된 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 번 보신다면 실천 기술론의 많은 모델, 그리고 어떤 모델에서 어떤 기법을 쓰느냐, 그러한 것들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런 문제는 가족치료 모델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앞에서부터 쭉 진행해 나가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교재 내용으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도표 있잖아요. 그 도표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신분석 모델이 나왔다. 자, 정신분석 모델이 교재 3번에 개인대상 모델의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중심 키워드를 써 드릴 겁니다.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트로 써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표는 도표대로 코팅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갑니다.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와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바로 지식이나 이론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지식의 동그라미, 이론의 동그라미, 동의어입니다. 이러한 이론의 겸비는 과학자적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험 문제 볼 때 시험 문제 지문에서 지식이나 이론이 등장했다. 그럼 이거는 과학자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 1번부터 5번까지 마지막에 지식에 다 밑줄을 쳐놨죠. 이 지식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조건과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지식,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또는 과학자적 요소 또는 과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입니다. 큰 제목만 보시죠. 시작! 열정과 용기입니다. 여기서 열정의 영어는 컴패션인데 전공서적에 보면 동정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기도 해요. 동정은 우리가 보통 공감의 내용에서 동정과는 다르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걸 제가 영어로 뭐라고 써드렸냐면 sympathy라고 써드렸잖아요. 그 동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컴패션을 말하는 거고 열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